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시간에는 이제 합병을 한번 해볼게요. 합병. 우리 이제 합병하면은 합병에 대한 규정이요. 총칙에도 조금 있고, 합병에 대한 기본 원칙. 그리고 각 회사마다 합병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 크게요.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이 합병과 관련해서는, 어, 한명회사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적 회사인 합자 회사와 그리고 유한 책임 회사는 여기 한 명 회사의 합병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에 한 명 회사 합병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가잖아요. 이 주식회사의 합병은 여기 한 명 회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규정들은 다 준용하고 주식회사의 독특한 합병 제도라든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이합병이라든지 뭐 소규모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회사는 어떠냐? 유한회사는 거의 어때요?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꼭지로 공부를 하시면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명의 회사에 나와 있는 합병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합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한 명의 회사에서 다 이미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한 명의 회사 걸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합병에 대한 원칙들은 여기 거를 다 준용하고 거기에 독특한 제도들과 관련되는 것만 거기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 이런 어떤 두 개의 섹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의 회사를 조문을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한 명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합병 있죠? 합병. 합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통칙 규정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 합병하려면 어떻게 하냐?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요. 합병에 대해서 어,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의를 하게 되는데 에, 이렇게 230조에 가보시면 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총사원의 동의가 된다. 그렇죠? 총사원의 동의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 합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에 가면 어때요? 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죠. 특별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 그 두 축을 두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동의를 얻는다는 건 뭐 알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총사원의 동의니까 한 명 회사에서 동의 결의 정족수이기 때문에 여기 한 명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의부터요. 232조, 234조, 3조의 합병 등기, 234조의 합병의 효력 발생, 그 다음에 235조의 합병의 효과, 알겠죠? 효과. 그 다음에 합병 무효소의 제기 부분은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38조에 가보시면 합병의 등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어디에? 주식회사에 다 준용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좀 알아두는 거죠. 자, 그리고 그 232조에 가보면 채권자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회사가 합병을 한다. 합병을 하면 제일 관심 있는 자가 누구냐면 회사 채권자들이에요. 합병해서 저 회사가 나에게 그 채권을 갚을 수 있느냐, 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담보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합병하면 시너지 효과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부실된 회사와 합병을 해버리면 굉장히 회사 전체가 부실이 돼버리고 채권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채권자 보호 절차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채권자 이의라는 말로 나옵니다. 알겠죠? 채권자 이의라고 나오는데 이게 채권자 보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합병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 절차. 근데 제가 왜 이걸 여기서 하냐면 이게 요런 232조 요 구조 있잖아요. 요 구조. 조문상 구조가 이 뒤로 쭉 가면서 회사법상에서 뭐 주식회사든 뭐 어디든 간에 회사법상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 규정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전부 232조 요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다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자 보호 절차에 대한 틀을 여기서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일한 조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회사법 공부할 때도 그렇고 민법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쪽에서 이미 뒤쪽에서 나올 그 조문들이 있죠. 중복되는 내용들이나 중복되는 어떤 법리들은 앞쪽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앞쪽에 동일한 제도를 뒤쪽에 가서도 새로운 제도로 느껴버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채권자 보호 절차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A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한단 말이죠. 그죠? 합병을 한다. 그죠? 이렇게 뭐 C가 나오든지. 그랬을 때 A의 채권자가 있고 B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채권자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알겠죠?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우리 합병할 건데 너 반대하니 찬성하니 아니면 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해봐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합병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합병에 이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을 주면 돼요. 한 달 내면 한 달 내에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할 것을 어떻게 한다? 공고한다, 공고.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때는요.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때는 따로따로 최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은요.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최소 1개월 이상이 됐죠? 1개월 이상이 된다. 됐죠? 이런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공고하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채권자 어때요? 기간 내에 나 너희들 합격하러 난 좀 뭐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를 제출하거나 이를 제출 안 할 수 있겠죠. 제출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제출하지 않을 때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그냥 보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이를 제출했어요. 두 가지죠. 이를 제출했을 때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채권에 대한 그죠? 우려, 담보에 대한 우려라든지 채권자 불안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면 되겠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채권자의 가장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완벽한 것은 돈을 갚아버리는 거죠. 변제해버리면 되죠. 아니면 어때요?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거나 이거죠. 변제 담보 신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채권자 보호 절차예요. 알겠죠? 공고하고 최고한 다음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을 간주하고 이를 제출하면 어떻게 한다? 변제 담보 신탁하면 된다. 요 내용의 틀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합병하면요, 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합병하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기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합병하면 등기한다. 등기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럼 합병하면 어때요? 만약 존속하면은 변경 등기를 할 거고, 소멸하면 해산 등기하면 될 것이고, 설립되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어때요? 설립 등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합병의 효력 발생입니다. 언제 발생하느냐? 요거는 어때? 뒤쪽 가면 등기라든지요. 채권자의 등기, 효력 발생 이런 것들은 뒤쪽에 주식회사에 다 그대로 준용되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합병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언제 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회사의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다? 합병 등기 시이다. 등기 시이다. 알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합병은 어떻게 되냐? 합병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합병하게 되면 A와 B 회사 합병했다. 그러면 A 회사 막 흡수 합병한다든지 뭐 하면 어때요? 있는 권리 의무가 어때요?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가 존속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이 승계가 뭐냐 이거죠. 승계가. 이 승계 무슨 승계입니까? 이 승계가 바로 우리가 많이 말했던 포괄적 승계입니다. 알겠죠? 포괄적 승계다. 알겠죠? 근데 이 포괄적 승계 나오면서 비교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 영업양도 있죠? 영업양도.
영업 양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앞쪽에서 이제 상충해서 볼 건데 영업 양도는 예, 효과는요. 특정 승계입니다. 이 포괄 승계는 어때요? 더 이상 이전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그 물건들이나 그죠? 이전될 그 대상이 개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넘어간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어떤 이 양도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합병의 경우에 개개 재산에 대해서 이전 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별도의 채무 인수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승계하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별도로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이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상속도 우리 포괄승계하고 똑같잖아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 통째로 어때 법의 규정에 상속되죠. 뭐 별도의 저 어떤 이전 행위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 어때요? 내가 만약 집이라면 내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팔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합병 효과, 예,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 이런 것들도 다 공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합병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때요? 무효의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소 다툴 수 있죠. 그래서 합병 무효, 우리 설립 무효 취소도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무효의소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돼? 이런 소송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앞쪽에 설립 무효 취소의 소가 이제 생각나야 되죠. 설립무효 취소. 다시 말해서 회사 소송의 첫 번째 나왔던 어떤 제도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뒤쪽으로 가면 전부 다 회사 소송이 나오면 다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병 무효소 제기를 했을 때 첫 번째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원고가 각 회사의 사원 합병했던 회사니까 각자 각 회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와 B가 합병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A, B의 사원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또 청산인도 괜찮아요. 파산관체인도 괜찮아요.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합병을 반대했던 자 있잖아요. 승인하지 않았던 회사 채권자도 어때요?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뭘로만 해야 돼요?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냥 항변은 안 돼요.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합병무효서는 합병의 등기 옛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6개월 내에 제기한다. 그럼 우리 이제 앞뒤 좀 배웠던 거 하나 비교 한번 해보면 설립 무효 취소의 소 있죠?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2년 내. 배운 걸 한번 복수해 봅시다. 2년 내 소로서만 제기해야 되겠죠? 여기에 원고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설립 무효 취소는 사원이죠. 사원. 알겠죠? 사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비교를 좀 해보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은 됐고요. 합병 무효의 등기. 만약 합병 무효 판결이 나왔을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판결 확정과 회사의 권리 의무의 기속. 이것도 한번 해본다면 무효 합병이 무효 판결이 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합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무효 판결이 났어요. 그쵸? 이랬을 때 권리 의무의 기속관계. 무효는 어떻게 소급될 수 있겠잖아.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소급되는지 한번 이따 우리가 준용 조항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소급될까요? 소급되지 않겠죠? 장래여지 장래 그죠? 장래일 겁니다. 일단 그 준용 조항을 보도록 하고요. 근데 만약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무효됐습니까? 이 합병하고 요 사이에 취득한 권리와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권리 의무. 이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누가 또 권리를 가져갈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일단 보시면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을 인해 설립된 회사의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 있잖아요.
요거는 A와 B가 합병을 했다. 그죠? 이럴 때는 요 A와 B가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또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해서 설립된 회사는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이 있죠? 이거는 합병을 한 회사에 뭘로 본다? 공유로 보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만약에 연대와 공유는 뭔가 됩니까? 뭔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그건 어떻게 돼요? 각 회사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 이게 협의 안 되고 다툼이 생기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거나 또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했을 때는 법원이 개입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무는 연대, 다시 합병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는 연대, 그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한다? 공유다. 이걸 어떻게 분담한다? 협의로 한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법원이 결정한다. 끝. 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 조문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합병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아니죠. 무슨 책임? 연대 책임. 알겠죠? 연대 책임 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준용 규정을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계속 준용될 거란 말이죠. 자, 봅니다. 뭐 본점소의 지방법원 우리 소송과 관련해서 설립무효 취소소에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소재의 공고 이거 뭐 크게 문제되지 않죠. 병합심리도 다 준용하네요. 하자의 보완 등 청구 기각 조항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재량 기각 조항도 준용하네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판결의 효력 패소 원고의 책임이잖아요. 자 판결의 효력 그랬잖아요. 190조 돼 있잖아요. 그죠? 190조. 이 말은 여기에 190조에 본문하고 뭐야? 단서도 다 준용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본문은 어때요? 본문은 우리 뭐였습니까? 본문은 대세효였잖아. 대세효. 단서는 뭐죠? 비소급효. 장래효였잖아. 장래효. 그죠? 설립무효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둘 다 준용하는 거죠. 그러면 합병 무효 판결은 어때요? 소급효가 없습니다. 장래효입니다. 알겠죠? 장래효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어때요? 이렇게 준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190조 본문 이렇게 준용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190조 본문만 준용하기 때문에 단서는 준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제도는 소급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준용하는 모습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패소 원고는 연대 책임지는데 악의 중과 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다 준용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법 소송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계속 준용되는 모습을 처음으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합병 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190조 단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요지, 장래.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합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합병 준용까지 해봤네요. 여기도 벌써 이제 19분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하여튼 여러분 가볍게 들으세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특강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하고 싶지만 사실 이 짧은 요 특강은 길면 안 돼요. 너무 길면 안 되고 가볍게 들어야 다음에 듣고 싶지. 조금 공부를 하고 싶더라도 여러분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듣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